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등 그러니까 포항과 가까운 그 지역에서도 강한 지진동이 감지가 됐다는 일단 여기 저희에 있는 서울은 그 지진을 느끼진 못했었는데 예.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지진 상황이야 뭐 위급한 긴급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포항시 그리고 부산 경남 쪽에 있는 피해 상황일 텐데 혹시 네. 피해 상황이 저희 뭐 채널A를 통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호성 전 비서관 속보 잠깐 다시 정리하자면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잠시만요. 저희 속보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진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예. 제가 사인을 들어가지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이 지진에 대한 감지가 느껴졌다는데요. 이 지진 관련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규모 5.5라 그러면 사실 예전에 그 북한에 핵실험했을 경우에 그때 지진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5.5 정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 지진의 강도고, 그리고 지금 지난 경주에서 이제 지진이 계속 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북쪽에서 이제 6km 지점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또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데서도 이걸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포항과 부산 이쪽 그 경북 이제 경남 이쪽 지역에서 아마 진도를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진 규모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진 규모라서 상당히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 때도 이 정도 규모일 때 상당히 그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뭐 장면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경주 때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놀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담벼락도 무너지고 집도 일부 무너진 데도 있고, 사실 다들 이제 그 밖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내일 지금 수능 시험인데 어떤 그 학생들 지금 지장이 있을지 상당히 그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지금 저희 광화문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몇몇 스태프들도 지금 지진을 감지했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포항이나 부산 이쪽이 다 바닷가잖아요. 네. 쓰나미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진앙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 포항 북쪽 이제 바다 한 6km 지점을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해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 영향을 미쳐서 사실 이제 그 쓰나미라든지 이런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은 경주와 포항 일대가 조금 어떤 지진 영역대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에서는 지금 거의 여진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핵폐기장도 거기에 이제 지금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쪽이 이제 상당히 지진의 위험 지역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포항까지 이번에 났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쪽도 이번 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과연 여진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진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할게요.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 북쪽에서 6km, 북쪽 6km 지점입니다. 2시 25분쯤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뿐만 아니고요. 이 서울, 이곳 광화문. 저는 좀 그 방송 중에서 정확히 느끼지 못했었는데 일부 스텝 그리고 여기 서울 광화문에서 느꼈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박 선생님 뭐 지역이 저쪽이시다 않고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경상도 그 경주, 부산, 해운대, 포항에서 심심치 않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글쎄요, 이제 제가 전화 문자를 쭉 보니까 2003년 3월 31일, 올해 3월 31일 날 이제 경북 경주시에서 3.3 지진 발생했다는 전화 문자 온 게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6개월 만에 이제 그 여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해안 벨트를 일단 해운대부터 해서 포항까지 그렇죠. 쭉 동해안 벨트인데, 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운대에서도 진동을 느꼈다 하니까 아마 그 이어진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그쪽 동해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기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포항이겠죠. 포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부 밖으로 대피하신 분들도 있고, 책장에 떨어지면서 등 여러 가지 좀 피해 사항이 좀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지금 포항 화면은 아니고요. 과거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진들 급박했던 상황을 모아놓은 화면 여러분 자료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말씀처럼 일단은 시민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직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 5.5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이 움직일 정도의 규모가 이제 그 정도가 그 지진 규모 5.5 정도인데요. 이 정도라 그러면 아마 그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상청이나 이 관계된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속보를 계속 진행해 주는 것이 그런 우려라든가 뭐 과잉 반응에 대해 그 반응을 그나마 자제시킬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뉴스특급이 저희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지막에 뉴스 말미에 좀 깜짝 놀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등에서도 강한 지진 인파, 지진동이 감지가 된 건데요.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해당 진앙 지역인 포항에서는 시민들의 이제 제보가 속속 오고 있는데 지진에 액자가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지는 등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일단 여진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포항 북쪽 한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또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 처음 속보는 이제 규모 5.5의 이제 지진이 이제 5km쯤 발생했고 또 그 위에서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원래 지진이 한 번 있으면 계속 여진이 사실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몇 달 또 몇 년을 두고 여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어떤 여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상원 소장님 실제로 5.4 규모의 지진이 지금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포항 시민들 지금 대피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날 경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5.8이었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5.5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막 집들이 무너지고 한 우리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5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지난번 그 2016년도 경주 지진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정도의 강도로 지진이 왔고 그다음에 여진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봐지기 때문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규모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신다면 그에 맞게끔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희 그 방금 전 속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원래 1차 지진이 2시 25분이었는데 그로부터 4분 뒤쯤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같은 규모의 지진이 4분 간격으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포항의 지금 현장 분위기가 참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정에. 네, 지금 뭐 일단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지금 뭐 집이 흔들렸다, 지금 밖으로 나왔다, 또 뭐 독서실인데 흔들려서 밖으로 지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작년 그 어떤 경주 지진, 경주 쪽에 아마 계시는 분 같은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아마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뭐 정확한 피해는 파악하기 힘듭니다만은 어쨌거나 5.5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단 담벼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책장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일단 좀 지진이 나면 원래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일단 길로 피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에서 뭐 등이라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머리 같은 거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지진 대비 훈련에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여진이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할지 아직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서 여진이 일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해운대 쪽에서 상당히 감도를 느꼈다고 하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차분하게 움직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잠시 뒤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두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진 전문가 연결이 되는 대로 현재 상황 그리고 얼마나 지금 지진 상황이 포항에서 벌어진 지진이 심각한지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 곳곳에서도 책상 등이 좀 흔들렸고요. 그리고
두 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2시 25분에 이어서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북쪽 6km 지역이었는데 3km 더 벗어난 지역에서 이 두 번째 지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지금 강한 지진이 감지됐고, 심지어 글쎄요, 이 포항에서 한 350km 떨어진 이곳 서울 광화문에서도 저렇게 지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진 전문가가 연결이 됐나요? 예, 연결이 된 것 같아서요. 예.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소식 들으셨는데 5.5의 규모 정도면은 최근에 있었던 지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경주 지진이 있었고요.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지진이 뭐 5.5 혹은 5.4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큰 지진에 들어가고요. 이제 특히 이번 지진이 좀 특이한 것은 예. 제가 이제 경주 지진 나고 나서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게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의 그 북동 방향의 연장선상 쪽에 많은 응력이 쌓였고 이곳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층이 연장이 돼서 거기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근데 예. 그건 확증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방향으로 많은 응력이 추가가 됐는데 예. 그 추가된 여파로 해당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건 지금 2시 25분, 2시 29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또 지금 2시 44분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규모 5점 정도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요. 예. 만약에 이게 경주 지진과 연관이 돼 있다면 지금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또 이 지진에 의해서 또 같은 방향으로 또 다른 응력이 더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경주와 포항 사이의 지역에서도 지진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 또 포항에서 북동 방향인 해양 지역에서 또 다른 지진이 또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더군다나 내륙이고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진에 대해서는 많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또 해양 지역 지진도 지금 한번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포항과 부산을 따라서 혹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일본처럼 쓰나미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여진에 의해서 여진이 만약에 해양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규모가 크다면요. 예. 지진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홍 교수님도 저희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포항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올린 그 지진 2시 25분 당시에 화면이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집기구들, 가구들, 뭐 장난감, 뭐 훌라후프 같은 것들, 뭐 집기류들이 바로 그냥 곧바로 쓰러지고 속보로 봤던 것처럼 뭐 책상에서 책이 쏟아지고 진도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 5.4면요. 아마 이 포항 일원에서는 진도로 따지자면은 진도 6, 7 이상의 그 지진동이 일어났을 텐데요. 지난번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이 진앙지에서는 최대 진도가 8까지도 기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만약에 지표하고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 진도가 6, 7을 넘어설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6, 7이 넘어서게 된다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건물들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깊이가 얼마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깊이는 한 9km 정도로 임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9km 정도면은 지난 경주 지진 때 발생했던 지하 11km에 비해서는 더 얕은 깊이입니다. 예. 이 더 얕은 깊이라는 얘기는 규모가 작더라도 지표에는 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 지진보다 좀 더
이 파괴력이 있고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더 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대신 이제 규모가 좀 작아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긴 한데요.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어떤 피해를 일으킬 공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포항 시민들이 높은 건물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진의 우려도 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높은 건물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낮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터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혹은 창이 무너져가지고 도로로 쏟아지게 되면은 인명피해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것은 공터로 나오는 거고요. 인접에 그 높은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나서는 것이 지진 피해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건물 밖으로 나오실 수 없다면은 예. 견고한 건물 안에 있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같은 것들은 열어놓고 만일을 대비해서 밖으로 탈출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옆으로 조금 열어놓거나 하는 방안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그 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동하지 마시고 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밸브가 망가지게 되면은 밖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배관이 그 부서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스라든가 화기 등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전문가시긴 하지만 뭐 이 두 번의 진도 5.5, 5.4, 규모 5.5, 5.4의 지진을 갖고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주 때를 봤을 때도 여진도 이어지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포항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두 번으로 판정이 완전히 난 건가요? 일단은 네. 기상청 발표로는 첫 번째 2시 25분에 규모 5.5 그리고 2시 29분 4분 뒤에 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는 한 번만 받아가지고 저는 한 번으로 지금 계속 네, 알고 네. 있었는데 예, 두 번입니다. 만약에 네. 두 번이라면은 지난번 예. 경주 지진도 한 20여 분 간격을 40여 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연속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규모 당시에 이제 5점대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이번 경우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빈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층이 예. 잘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거든요. 당시에 이 단층 내에 많은 힘이 지금 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진이 발생할 공산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이 보이는 게 저 포항 창포동 지진 피해 영상인데 아마 큰 건물에 있었던 그 많은 직장인들, 시민들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계단을 통해서 이 대피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처음에 기상청 속보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다는 것을 좀 화면으로 긴박했던 순간을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지금 교수님 화면만 봐도 굉장히 급하게 맨손으로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라도 만약 공터로 대피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 조언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굳이 뭐 꼭 챙기시지 마시고요. 다 챙기지 마시고 맨몸으로라도 빨리 일단 대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일단 뭐 이것저것 챙기시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까지는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잠시만요. 지금 뭐 네. 교수님도 저희 채널에 보시고 계실 텐데 지진특보 밑에 이제 자막 하나가 나갔는데 2시 32분에 네. 그러니까 규모 5.4 이후에 또 이번엔 북쪽 7km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또 발생했어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교수님. 네네네. 지금 상황이 이 큰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 연쇄적으로 지금 유발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대피하시라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 여진들은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 여전히 그 1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도 연쇄적으로 규모 5점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여진이요? 여진 가운데서는 규모 5에 육박하는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또 이 지진에 의해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경주 지진 때도 또 다른 보다 더 큰 지진이 북동 방향이나 남서 방향으로 발생할 공산이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 지진이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규모 5.5 이상. 그러면 지난번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 그보다 더 이상 가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7 내외 지진은 한반도에서는 발생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5점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영상 보시면요. 건물 밑에 벽돌이 와르르 무너진 거 보이실 거고요. 또 교회로 추정되는데 십자가가 떨어진 모습, 자동차 위에 벽돌이 떨어져서 찌그러지고 모든 도로가 이렇게 균열이 가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터로 빨리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터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수님 급작스럽게 전화드려서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포항 시민들이나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금 지진에 워낙 좀 민감하고 경주 때도 저희가 많이 놀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이 규모 5점대 지진들이 발생한 것은 경주 지진의 여파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여진들이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주와 포항 사이에 있는 지역이 또 다른 위험지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은 과거 1년 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에 의해서 쌓인 힘이 있고 이번 지진에 의해서 또 그 지역에 힘이 배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에너지가 더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한 공산을 대비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지금 경주, 부산, 오늘 있었던 포항까지 포함하면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와 경상북도 포항 사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현재까지 원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원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지금 이 정도 지진이라면은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 정도를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아마 원안위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요. 그런데 당시에 경주 지진 발생했을 당시에 경주 지진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8km 내에서 관측된 지진 자료에 의하면은 일부 관측 자료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성능 안전 정지 기준을 넘어서는 지진동을 관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경주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발생했다면 그 원자력 발전소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주 지진이. 근데 이번 지진은 사실은 그 경주 지진보다는 보다 더 가까운 그 울진과 월성에는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진동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가 지금 약간 관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진동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한번 그 발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10초 동안 흔들렸다. 이 포항 인근에 있는 울산 시민들도 일부 대피했고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교회로 추정되는 포항 일부 지역에서 저렇게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고 벽돌, 외벽도 무너지고 말이죠. 담벼락. 그러니까 이 공사 중이었던 구간의 피해도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홍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잠시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면 제가 한번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인 홍태현 교수에게 직접 지진 속보 관련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저희 광화문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대전, 세종 할 것 없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이제 그 경주 지진대에서부터 사실 현실적인 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포항 지진도 보면 이미 담벼락이 많이 무너진 사진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이 이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도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 자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 무감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지진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원전은 뭐 안전하다고 하고, 일단 뭐 교육부에서도 내일 수능은 뭐 정상적으로 치른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아까도 홍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여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한 담벼락이라든지 또 위에서 뭐 떨어지는 그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왔다 그래 또 안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여진이 지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한 3번의 여진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본다면 또다시 여진이 계속 올 수가 있고, 지금 뭐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뭐 간헐적으로 계속 지금 여진이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포항 여진도 상당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8분입니다. 최초 지진이 감지됐던 시각이 2시 25분인데 30분 정도 얼마나 포항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을까 저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항 시민 한 분, 진앙지에서 가까운, 진원지에서 가까운 포항 시민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들리시는지요? 제가 성함을 손영은 씨라고도. 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이 지진을 처음 느끼셨는지요? 집에 있었는데, 집에 아파트에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그냥 약간 지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냥, 옆에 동생은 못 느꼈다고 하길래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런데 한 20분 뒤인가 갑자기 엄청나게 지진이 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아파트 사람들 다 비상구 쪽으로 다 내려가고, 예, 그래서 지금 공원에 나와 있어요. 예. 다행히 지금 물론 전화 통화를 하십니다만 본인 몸을 다치시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물건만 일단 떨어지고 그런 규모 정도였던 거죠? 예, 저번에도 작년인 같은 왔었잖아요. 예. 느끼기는 그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지난번 네, 경주 지진 비슷했을 때요? 예, 완전 너무 흔들리고. 예. 예, 너무 놀랐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정확히 어디에서 대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아파트가 북구가 포항 북구거든요. 북구 맞은편에 한우 해맞이 공원이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 지금 사람들 다 큰 공원인데 저도 그쪽으로 나와 있고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지금 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원에 모여 계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좀 넓은 지역이고 아하. 좀, 예, 그래서 안전하니까. 네네.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방금 전에 손 선생님을 전화 연결하기 전에 지진 전문가에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탁 트여 있는 공터로 일단 대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면 지금 포항 진원지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계셨던 손 선생님이 계신 그 부분에 많은 포항 시민들이 대피를 많이 해 있나요? 예, 여기는 포항시에서 제일 큰 공원이니까요. 예. 지금 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 주변에 불난 곳도 많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도 한 여진을 한 3번 정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여진을 3번 정도 느끼셨다고 했고 앞서서 불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계속 소방차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예. 앞에 박물관 쪽도 지금 불이 난 것 같아요. 계속 연기가. 예. 그렇군요. 박물관도 불이 났다고요? 네네. 아니, 지금 지금 화면에 보시진 못하겠지만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여러 식재료들이나 통조림 이런 것도 저렇게 모조리 떨어진 모습도 같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서 속보로 접했을 때 2시 25분, 29분, 32분에 수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여진, 큰 틀에서의 3번의 지진은 다 감지를 하신 겁니까? 예, 다 감지하고, 정말 크게 오기 전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분명히. 예. 예, 그런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모든 휴대폰에서 재난 문자를 받기 2시 25분 전에도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느꼈던 거네요. 예, 저희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 같은 게 전혀 없길래 네. 아파트 밑에서 무슨 차가 부딪혔나 할 그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아, 교통사고가 난 줄 처음에 아셨군요. 예, 왜냐면 문자로 봐도 원래 바로 오는데 예. 그때는 없었어요. 첫 번째는. 네네. 그래서 잘못 알았나 했는데 예, 한 20분 뒤인가 갑자기 엄청나게 왔어요. 예. 예, 손 선생님, 제가 지금 저의 이제 포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지금 전화 통신이 불통이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혹시 손 선생님은 통화하는데 무리가 없으신 거죠? 지금 저희와는? 예, 전화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모두 지금 휴대전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주변 사람들 다들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포항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피 그리고 지금 뭐 공원으로 일단은 잘 대피를 하셨습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포항시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재난 문자 말고는 뭐 또 공지가 됐는지요? 포항 주민들 시민들에게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그냥 재난 문자 오고 뭐 다른 제가 지금 밖에 공원에 나와 있어서 뉴스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공원에 네. 나와 있어서. 예. 예. 예, 손 선생님 지금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심이 강할 것 같은데 혹시 어린 아이나 노약자분들은 혹시 너무 공포심에 떨어서 울거나 뭐 실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지금? 아까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도 사람들이 울고 다들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려와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좀 울고 그런 거 많죠. 그런 거는 너무 놀래서. 규모 5.5의 진원지에 있는 지금 포항 시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 얼마나 그 긴박했고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포항시에다가 좀 얘기하고 싶고 지금 뭐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분명히 그 엄청난 지진이 오기 전에 한 20분 전인가 15분 전에 분명히 느꼈거든요. 아, 2시 10분, 15분 경이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분명 그 정도 시간은 분명 맨 처음에 작게 왔어요. 왔는데 예. 분명히 느꼈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 진동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그런데 예. 선생님 실례지만 대기 아파트 몇 층이신가요? 전 5층이요. 5층에서 느끼셨군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문자가 당연히 지진이가 당연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왔어도 좀 나왔을 건데, 예.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네. 예, 손 선생님 저희가 지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영상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진의 위험도 있고요. 지금 뭐 아파트 자체가 아수라장이라 다시 오늘 들어가서 주무시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은 이제 포항에 일단 남아 계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그 전에 그 경주에서 났던 지진도 한 1시간 뒤에 여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1시간 좀 지나고 다시 아무것도 못 챙겨와서 다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네. 근데 아파트라서 너무 좀 무섭긴 그렇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손 선생님 전화하기 전에 지진 전문가와 통화했을 때 한 앞으로 2, 3일 정도 또 여진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지금 뭐 뾰족한 답을 드리다기보다는 여진이 있다는 거를 다 감안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혹시 전화를 끊고 말이죠. 저 실례지만 그 포항에서 지금 가장 큰 공원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공원의 지명이 뭔가요? 공원 이름이요? 예, 예. 한호 해맞이 공원이요. 해맞이 공원에서 저희와 통화가 끝난 다음에 혹시 가능하시면 여력이 좀 되신다면 영상을 한번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공원에 지금 얼마나 포항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지를 뭐 전 국민이 다 그 손 선생님이 촬영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높이 올라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할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예, 한번 예. 가능하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보고 네. 정부 당국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되니까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포항 시민 손영은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경황이 없으신데도 저희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해지는 거 보니까 예. 일단 뭐 세 차례 큰 규모의 지진이 조금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서요. 여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또 기상청을 연결해서 좀 현재 들어온 상황을 좀 연결할 건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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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연결이 되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규모 3 이상의 세 차례의 큰 지진이 있었고 지금 포항 시민들이 지금 불과 지진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공원에 대피해 있고 아파트 5층 높이에서도 진도를 크게 느낄 정도로 상황이 좀 많이 무척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그냥 생각과 서울에서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지금 화면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벽과 이런 그 무너지는 것도 있다든지 그다음 물탱크가 터져서 한다든지 그렇죠. 이걸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진도 이 규모 자체가 크고 또 피해자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셔서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한번 오면 사실은 그 건물 같은 게 금이 가는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2차적인 피해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건물은 거의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너진다든지 예. 혹시나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전적인 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밖에 나가신 분들도 지금 뭐 그냥 조금 지금 안 온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좀 당국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여진 자체가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저런 식 여진이 오면 금간 곳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또 오래된 건물, 또 벽돌로 된 건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도 물이 새고 있어서 지금 보면 저 위에도 있는 것도 바로 물이 새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아까 화면도 보면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 금이 크랙이 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함께 지금 이 지진이 지금 광주 전남 쪽에서도 느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호남 쪽에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좀 파급력이 좀 큰 지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건물 내부가 저렇게 금이 많이 알겠습니다. 가고 그렇죠. 문도 금이 많이 갔습니다. 지진 속보 함께 해주기 위해서 정책사회부 변중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 기자 지금 저희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게 포항에 있는 학교가 쩍쩍 갈라진 모습인데 제가 직접 포항에 있는 선생님께 받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지금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예, 그렇죠. 일단 지금 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무너져 내린 피해는 실시간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금 방금 전에 입수한 화면에서도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차량 두세 대가 깔려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다행히 지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항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한동대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모든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으로 다 대피해 있는 상태고 한동대 건물의 담벼락이 벽돌로 된 담벼락이 모두 무너져 내린 지금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지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혹시나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피 과정에서 많은 부상이 이어집니다. 저번에 경주 지진 때도 처음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에 깔려서 다치신 분들보다는 예. 대피라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고 정신없이 대피하시는 과정에서 담벼락에 걸려 넘어지신다든지 벽돌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다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대피를 할 때도 무작정 뛰기보다는 머리를 가리고 특히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대피를 하셔야 되고 넓은 공터에 대피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 경주 지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한번 놀라신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부산에서 한 여성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의식은 그래요? 있으나 몸이 굉장히 떨리면서 지진이 왔다는 그 공포심에 신이 많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의식이 떨리는 경우가 지금
피해 사례로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가 지금 흔들리고 건물에 있는 유리와 집안에 있는 액자가 파손됐다라는 지금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기상청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기상청도 지금 너무 숨가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번 숨을 돌리고 기상청에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기자, 지금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제보 영상 그리고 저렇게 보시면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뭐 변기자도 당연히 경주 지진 취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사진보다 일단 피해 상황 그리고 저렇게 무너진 상황들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본사 채널의 본사 사옥도 지금 흔들림이 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모 5.5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단순히 건물이 흔들리는 걸 떠나서 위에 있는 가구들이나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이 떨어질 정도의 심한 진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 본네트 위에도 벽돌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지금 저 벽돌들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터로 대피하거나 곧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고 여진이 계속해서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땅도 갈라지고 벽돌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 기자, 지금 사실 아직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위험하냐면 엘리베이터는 정말 올곧은 상태여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고 멈추면 구조에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구조대가 도착해도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진이 나면 진동이 나는 그 순간에는 단단한 테이블이나 책상 아래로 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멈춘 상태에서 반드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물마다 구조와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피하는 방법도 상당 차이가 나는 것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진동이 멈췄을 때 밖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되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